안녕하세요. 월급 독립을 꿈꾸는 배당고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가 최소 40%에서 53%까지 하락한 미국 배당성장 소비순환제 7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인상해온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성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락장에서도 배당금 인상은 물론 배당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들과 투자 수익으로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당성장주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배당성장주 중 배당성장 소비순환주 탑7을 소개해 드릴 테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탑7 기업은 11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월풀입니다. 월풀은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기 등의 가전제품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풀은 2005년 이후 모든 사업 영역에서 탄소 배출량을 60%를 줄였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풀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손상을 영업의 손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데 2019년을 보면 잉여현금이 영업현금 흐름보다 높았습니다. 이유는 엠바코의 압축키 관련 사업을 매각하여 10억 달러의 현금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모두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월풀의 배당 수익률은 5%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9.6%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12%입니다. 배당 성향은 굴곡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18% 정도 됩니다. 배당 성향이 낮아서 더 높은 배당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이 모두 높은데도 이렇게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풀의 주가는 고점 대비 41%가 빠져 있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폭락 이전의 주가보다 더 낮고 배당 수익률은 코로나 폭락 시기를 제외한다면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풀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주가, 배당 수익률 모두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6 기업은 15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윌리엄스 소노마입니다. 윌리엄스 소노마는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소매업체입니다. 또한 윌리엄스 소노마도 탄소 중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소노마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는 거의 일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수혜를 크게 받은 기업이네요. 현금 흐름도 영업이익과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모두 지금과 같은 수치로 상승을 할 수는 없겠지만 2년간의 큰 상승을 기반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윌리엄스 소노마의 배당 수익률은 2.4%이고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4%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28%입니다. 배당 성향은 전체적으로는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12%입니다. 실적이 최근 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배당 성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2019년보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배당 성장은 아닐지라도 지금만큼의 배당 성장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기업입니다. 윌리엄스 소노마의 주가는 고점 대비 43%가 빠져 있습니다. 고점을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지만 코로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 상승,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코로나라는 외부 요인이 없어진다면 실적은 악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가도 하락할 것입니다. 외부 요인이 사라지고도 실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윌리엄스 소노마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기업의 실적을 잘 지켜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5 기업은 13년간 배당금을 인상해온 토르 인더스트리입니다. 토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레크레이션 차량과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르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감소한 거지만 추가적인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레크레이션 제조업체 중 하나인 EHG의 인수를 위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변동금리 스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에도 큰 이자 비용이 있었습니다만 두 기간 모두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행히 2021년에는 회복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크게 굴곡 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토르의 배당 수익률은 2.4%이고 1, 4, 7,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5%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3%입니다. 배당 성향은 20%대에서 유지 중입니다. 배당 성향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현금 흐름은 상승하고 있으니 배당 성장 여력은 충분한 기업입니다. 아쉬운 건 배당 성장률이 낮다는 건데 배당 성장률을 조금만 더 높여줘도 배당 성향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토르의 주가는 고점 대비 45%가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전보다 주가는 더 낮고 배당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토르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주가와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탑4 기업은 21년간 배당금을 인상해온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누구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의류, 스포츠 장비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줄이는 등의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모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배당 수익률은 1.2%이고 1, 4, 7, 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1%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도 11%입니다. 배당 성향은 40% 정도 되는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나이키는 매년 두 자릿수의 배당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성장을 높게 해왔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되지 않는 한 나이키는 지금처럼 높은 배당 성장과 더불어 배당금의 지급 여력이 충분한 기업입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고점 대비 45%가 빠져 있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폭락 이전보다 낮고 배당 수익률은 2018년보다 높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코로나 폭락 시기를 제외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를 했을 당시에 투자하고 있던 배당 성장주 중 한 기업입니다. 나이키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처럼 매력적인 구간은 보기 힘들 수 있겠네요. 탑3 기업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3 기업은 12년간 배당금을 인상해온 풀코퍼레이션입니다. 풀은 이름처럼 수영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용품, 장비 등을 유통하고 수영장 유지보수를 위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의 리모델링, 관계시설에 필요한 제품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2018년에 재고가 쌓여서 잠깐 하락을 했지만 금방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큰 탈 없이 사업을 잘 해온 기업이네요. 풀의 배당 수익률은 1.2%이고 3,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1%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30%입니다. 배당 성향은 2018년을 제외하면 40%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 성장률이 30%로 아주 높은데 최근 현금 흐름이 하락을 했음에도 배당 성향이 40%인 걸 보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폭발적인 배당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입니다. 풀의 주가는 고점 대비 45%가 빠져 있습니다. 주가는 2021년의 최저점보다도 더 낮고 배당 수익률은 코로나 폭락 이전 시기보다 더 높습니다. 작년에 풀을 좋게 보셨던 분들에게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탑2 기업은 18년간 배당금을 인상해온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세탁기, 드론 등의 전자기기들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또한 베스트바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5%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하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20년에 외상 매출금의 급격한 증가로 현금 흐름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외상 매출금은 2021년에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현금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배당 수익률은 5.1%이고 1, 4, 7, 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0%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27%입니다. 배당 성향은 지금은 거의 30% 정도 됩니다.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서 배당금을 크게 인상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크게 올라갔었는데 바로 다음 연도부터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배당 성향은 3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최근 높았던 배당 성장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절대적인 금액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배당금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2017년에 있던 배당금의 감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고점 대비 50%가 빠져 있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폭락 이전 시기보다 더 낮고 배당 수익률은 어느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배당 성장주 중에서도 배당 성장률이 최고 수준인데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가와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은 다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탑1 기업은 49년간 배당금을 인상해온 VF 코퍼레이션입니다. VF는 세계 최대의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핵심 브랜드로는 반스, 팀버랜드, 디키즈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기 전에 우선 2018년에 연간 보고서의 보고 형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7에서 19년도의 데이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도까지 하락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최근에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부터 매출이 늘어서 영업이익도 같이 회복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우상향을 하면 좋겠지만 최근 10년간 등락이 심했습니다.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VF의 배당 수익률은 5.5%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4.8%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2%입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현재는 120% 정도가 됩니다. 남은 잉여 현금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실적들과 배당 성향까지 봤을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더 이상 인상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VF의 주가는 고점 대비 53%가 빠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주가 역시 코로나 폭락 시기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VF의 실적 지표들을 봤을 때 최근 실적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친다면 지금의 주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최근의 좋은 성과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투자하고자 했던 혹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그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중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더 많이 뜯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만 보고 바로 돈을 투자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